트럼프가 관세에 진심입니다. 미국 시장이 올해는 좋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올해 2분기에는 어느 시장에 더 주력을 해야 될까? 제가 콕 찍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떡대님들. 오늘은 오는 2분기에 어느 국가의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할까?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국가를 선택해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미국도 할 수 있고 한국도 할 수 있고 중국도 할 수 있고 일본도 할 수 있고 유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꼭 미국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한국만 고집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글로벌 투자자가 되기 좋은 이 시기에 과연 2분기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콕 찍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 1분기 시장 전망을 할 때 올해는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지난 2년 굉장히 좋았는데 3년 연속으로 지속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근거가 1월 휴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1월 휴가의 정의는 1월에 첫 거래한 약 5일 정도, 이 거래일 동안 주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한 해가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초에 굉장히 좋으면 그 한 해 동안 좋을 거고, 만약 그때 안 좋으면 한 해가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계적인 얘기인데 그 통계가 은근히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1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인 미국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였죠.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경제는 경기 둔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지금 약 한 달 정도 이상이 지났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더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제가 그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었던 중국 시장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주식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 조정은 얼마나 더 될까? 언제 주가가 반등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 시장을 그만큼 안 좋게 본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2분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3, 4, 5, 6까지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을 안 좋게 보냐면요. 트럼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에 진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리고 이게 약간 뻥카?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저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할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그런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경제를 더 안 좋게 만든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에서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을 폈는데 그게 오히려 대공황을 불러일으켜 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때 이후에 자유무역주의가 더 활성화되고 팽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또 반복한다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걸 과연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걸 왜 하고 있느냐? 트럼프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인 거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의 규모를 보면 GDP의 130%에 달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총 생산하는 거에 1.3배, 그것보다 30%
30%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빚이 더 많다라는 거죠. 다른 국가들 같으면 버틸 수 없는 재정 적자 규모인데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막 국채를 찍어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재정 적자 해소라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로 지금 박혀 있어요. 1기 때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뭐 나는 주식시장 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런 혼란과 주식시장 하락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은 개혁을 위한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작은 소란 정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계속 때릴 거다. 관세로 세수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약한 애들을 막 때려서 미국의 곳간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약한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건 거죠. 일단 캐나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고 트럼프 그 인형처럼 생긴 변기 청소기 그게 지금 캐나다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얼마나 감정이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전인대에서 드러났다시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만약에 관세 때려? 우리도 때릴 거야. 그리고 미국의 가장 윅포인트를 건드리죠. 미국에 있는 농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밀 수입을 취소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죠? 내수로 이제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1기 때랑 2기 때랑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게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대로 굉장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타격이 더 클 수도 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관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단기로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치고받고 막 싸우면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려고 하면 적어도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4월 2일로 못 박아놨잖아요. 4월 2일에 또 연기를 할지 그 과정에서 또 협상이 될지 이걸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3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이게 나올 거고 이 관세 이슈가 짧아야 올해 상반기 길면 진짜 올해 말까지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이 관세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해는 좋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나 상반기까지도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 2분기에는 어느 시장에 더 주력을 해야 될까? 제 생각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좋은 댓글들이 이렇게 좀 달리더라고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중국이 정말 이제 양찌개 소년처럼 그동안 경기 부양을 한다 하면서 잘 안 됐고 지금 역시 중국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GDP 성장률 5%를 제시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에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에는 올 초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중국의 내수, 소비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2분기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직접 우리가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위안화.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정말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위안화 카드를 중국에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세가 부과되면서 물가가 더 비싸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위안화를 더 떨어뜨리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아닌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위안화 하락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주식 수익률이 상승하는데 위안화가 떨어져서 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비중을 확대하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 위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중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저는 미국 주식 중에서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브로드컴 실적만 보더라도 미국에 있는 반도체,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줄줄이 이제 하락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8% 급등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엔비디아는 숏이었지만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롱뷰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가 2025년에는 대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그게 입증이 됐다, 증명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처럼 이렇게 우량한 주식들이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량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글로벌 투자자로서 이번 2분기에 어떤 시장을 픽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고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어썸 레터를 구독하시면 제가 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니까 어썸 레터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